이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올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뭐 특별한 무슨 방법을 가르쳐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 아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 봤던 그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치 경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 합격 전략. 이 파트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이제 2차 시험이 어려우니까 2차 시험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과목은 다 아시잖아요. 그 과목들이 또 세분화되죠. 그 세분화 파트가 나눠지는데 그 파트별로 합격 전략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조금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거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 또 밴드 커리큘럼 소개 및 일정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하나만에서 안 들어오는구나. 자, 먼저 자, 설계미 시공 살펴볼게요. 설계미 시공. 자, 이게 올해죠. 설계미 시공. 이 파란색이요. 이게 찐파랑이구나.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 그게 올해 한 20점 정도 나왔어요. 20점 정도 나왔습니다. 설계미 시공이에요. 그리고 뭐 법령, 실무, 뭐 기타 무슨 소방 이론 이런 거 안 나왔고요. 계산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술형이 약간씩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그 계산식 그 유도하는 거 앞전에 뭐였어요? 왜 무유출을 적용하고 뭐 그런 이제 서술형은 일부 있었는데 그걸 또 다 그 계산 문제로 그냥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 전기에 사실상 그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이긴 한데 소방 전기에 나오는 파트는 그냥 다 계산 문제로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80점 정도가 이제 계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죠. 예전부터 뭐 한 60%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 화재안전 기준도 예전부터 한 2, 30점 정도씩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 나왔고 계산이 왕창 나왔죠. 이거는 퍼주려고 하는 거예요. 법령 이런 거 안 나왔고 실무 뭐 소방 이론 이런 거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퍼주려고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정도 그 나오던 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 거죠. 거의 한 20%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 전체 10년치 평균 한 20%, 이거 한 65에서 70, 뭐 한 65% 평균. 법령도 꽤 나왔었죠. 주로 그 시행령 별표 옛날에 5였는데 지금 별표 4로 바뀐 그 설치 대상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중이업 문제도 좀 나온 적이 있었고, 하지만 올해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 화재안전 기준하고 계산만 나왔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계산 문제 중에서 거의 이제 80% 가까이가 기계 파트에서 나오고 전기 한 20% 정도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한 19점인가 20점 나왔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전기는 물론 소방전기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20점, 20%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소방전기 파트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번에 뭐 시퀀스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사 문제 그런 타임 차트라든지 그 시퀀스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풀만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설계 및 시공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점검 실명정입니다. 점검 실명정. 자, 올해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자,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35점입니다. 이게 35점. 35점 중에 기술 기준이 21점, 성능 기준이 1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점. 성능 기준이 14점 나왔고요. 그 기술 기준 그래도 꽤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성능 기준 14점 나왔으니까 좀 물론 기술 기준을 갖다 써서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였죠, 쓰기가.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이 보통은 이제 화재안전 기준 같은 경우 보통 한 30점 정도 나왔는데 한 35점 나왔으니까 조금 뭐 평균보다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법령이 보통 한 40점 정도 나와요. 평균이 그랬어요. 예. 법령이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는 25점 나왔습니다. 25점 나왔는데, 뒤쪽에서 보겠지만 뭐 형식 승인, 위험물, 성능 인증 그런 데서는 다행히 안 나와가지고, 건축법 이런 데서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긴 했는데 쓰긴 또 구석탱이에서 나온 또 문제 때문에 쉽지는 또 안 왔죠. 25점, 법령이 25점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점검 항목입니다. 자, 점검 항목인데 보통 한 20점 정도 나와요. 20점 정도 평균. 근데 요번에 30점이 나왔어요. 30점이 나왔는데 종합작동이 11점, 성능시험 조사표가 19점 이렇게 해서 30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19점, 14점, 합치면 33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실무인데 요번에 5점 나왔죠? 5점. 보통 한 20점 조금 안 되게 보통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왕창 나올 때도 있었고, 요 정도. 그 다음에, 계산이 한 평균 한 3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5점짜리 나올 때도 있고, 뭐, 평균이 한 3점 정도 되는데 5점 나온 거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이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점검 실명정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화재안전 이제 뭐 그때 달라요. 비중이. 자, 보세요. 11회 때부터 해서 화재안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요만큼, 어떨 땐 이만큼, 40점, 뭐 30점, 이거 뭐 거의 한 60점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고, 뭐 한 15점. 와, 이때는 진짜 황당했겠네요. 거의 한 5점 나왔네. 화재안전 기준이. 이거는 한 보통 정도 됐고, 한 평균 한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는 보통보다 조금 더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보통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나왔는데, 이 법령 보세요. 요 때는 엄청 많이 나왔죠. 요 때는 아예 점검 실무 암흑기,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표현은 좀 이상한가? 점검 실무가 안 나왔어요. 제가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무는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법규만 디립다 팠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갑자기 실무가 안 나오다 갑자기 60점. 이때 이강재 원장님께서 합격하셨거든요. 이강재 원장님이 16회 때 합격하셨는데 이때 실무가 왕창 나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뭐 그냥 평타 수준으로
나오다가 있잖아 아예 안 나왔죠. 22태 작년에 아예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점검 항목을 보겠습니다. 점검 항목이 보통 평균 이 정도인데 좀 많이 나왔다. 이 성능시험 조사표가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나왔고요. 회색이 이제 그 점검 항목인데, 옛날에는요 점검 항목이 이거 이전에도 보면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거의 퐁당퐁당 이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야 요번에는 안 나올 거야, 포기하자, 요거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거에 점수 따자, 이런 전략도 있었어요. 그때는 보세요. 12회 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13회 때 조금 나왔고, 이제 점점 많아졌다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나오다가 이때 좀 많이 나왔고 이제는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러니까 점검 항목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쓰잘데기 없는 뭐 위험물, 뭐 형식 승인, 그런 법 낼 바에는 실제 업무에 쓰는 이런 걸 내자, 뭐 요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실무는 왜 잘 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점하기가 힘들어서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정도, 요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 법규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평균을 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화재 예방 그 소방 시설법, 그게 시설법하고 예방법하고 나눠졌잖아요.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아직 예방법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걸 합쳐서 그냥 계산한 거예요. 41%가 넘는 거죠. 41% 지금까지 나온 게. 그다음에 다중이용업법, 요게 또 많은 비중으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좀 고만고만하게 나왔어요. 뭐 한 8%, 7%. 근데 사실 뭐 이게 파이가 좀 커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나오면은 막 큰 점수로 나오니까 이걸 안 외울 수도 없고 외우자니 너무 빡세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 7%, 6%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빈도수로 나온 게 아닌데 한 번 나올 때 점수가 막 왕창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1순위는 시설법 예방법,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법이라는 거죠. 1순위.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것들 넓혀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트별 합격 전략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가 특별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먼저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기준. 자,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예전에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눴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공부하신 분들,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 이랬는데, 시험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올해 같은 이제 사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다 해야 된다는 건데, 다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모든 법을 막 다 외운다고요? 그거는요, 직장 때려치고 올인해서 공부하는 사람도요,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위험물 이렇게 되고요, 형식 승인 저 그거 다 프린트 해 보지도 않았어요. 성능 인증, 건축법, 성능시험 조사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책에 비유해서 수록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한 이따심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진짜 거의 이거 다 해보려면 고시죠. 진짜 사법고시, 뭐 사법고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거랑 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순위를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딱 여기까지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자, 먼저 요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해도 없이 이제 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 기준하고 이제 성능 기준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기출된 게 가능성이 이제 더 큰 거죠. 뭐
최근 기출도 몇 문제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성능 기준이 이제 막 나오니까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화재 안전 기준 저희가 이제 교재도 지금 이제 보기 교재에 주로 기술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제 제가 그 비교를 해가지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을 거기에 이제 비교로 이렇게 해서 수록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 지금 화재안전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하고 두 개를 비교한 그 2단 책을 낼까 말까 뭐 지금 뭐 고민 중에 있는데 야 그러면 책을 또 몇 권을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이제 제가 최대한 비교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록을 할지 아니면 그거를 아예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비교해가면서 하게 할지 그건 이제 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없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좀 많아진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이 오늘 요번에 성능 기준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 안 나올 거야. 또는 뭐 성능 시험 조사표 올해 좀 나왔으니까 내년 안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양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저는 자 1회에서 15회 예. 그리고 이제 3순위는 이제 요번 시험처럼 21회 기출 뭐 18회 기출 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요걸 이제 제일 3순위로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썼냐면 화재안전 기준 이렇게 별표 하나부터 5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좀 가능성이 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딱 모아서 한 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 별표 2개 이하짜리 한 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이 큰 것부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것만.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또 시간 또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뭐 전 지금 이제 핸드북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핸드북 이제 뭐 우리 그 문제풀이집 같은 경우 이제 통합천재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상관은 없는 내용이고요. 자 핸드북을 화재안전기준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화재안전기준 따로 하나 그래서 한 400문제 나올 만한 건 맥시멈으로 그 다음에 법령 점검 항목 실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최대한 이제 그 문제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우리 화재안전 기술기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개정판을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 수업 이제 나가면서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올해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는 좀 쉽게 나오겠지. 또 뒤통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상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령이죠. 자, 아까 우리 보셨지만 소방시설법 예방법 이게 자 40%라 그랬잖아요. 41%.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법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초고층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건피방이 무슨 법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 위험물 형식승인 이런 것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3순위.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 같은 건 이제 점검 항목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소방관계 법령 이것도 일단은 이거 위주로 수록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요런 법들에서
최대한 이제 문제화를 할 거예요. 최대한 문제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문제화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선별해서 하든지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점검 항목이죠. 일단 점검 항목은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검 항목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점검 항목이 이제 개정이 많이 되면서 화재 안전 기준하고 상당히 그 매칭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매칭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화재 안전 기준은 거의 그대로 이 점검 항목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변환을 이렇게 해놨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변손탈, 변형 손상 탈락 뭐 이런 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과 이게 그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외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종합작동 점검 항목, 요거를 일단 우선순위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많죠. 이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그 다음에는 외관 점검표라고 생각이 돼요. 성능시험 조사표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관련성이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이제 감리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점검 항목책도 별도로 이제 낼 건데요. 별도로 내서 이제 이 성능시험 조사표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이것도 이제 일단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이것도 뭐 서로 막 헷갈려요. 막 비슷비슷한 것들이 막 많거든요. 자, 근데 왜 외관 점검표가 예전에 차라리 예전 게 낫지 요번에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머리 터지게 생겼는데, 외관 점검표를 일단은 저는 우선순위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데, 이것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완전히 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종합하고 작동, 종합 작동, 그 다음에 그 외관 점검표에서도 종합 작동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화기, 뭐 외관 점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일부 좀 그 겹치는 것들이 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 항목, 자체 점검에 있는 모든 점검 항목들을 비스무리한 것들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하려고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단은 비교하면서 뭐 종합작동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좀 눈에 익잖아요. 눈에 익으면서 이제 그걸 하신 다음에 그것도 또 외울 수 있는 또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죠. 이것도 지금 막 무지하게 헷갈리는데 이거에다가 이거 이렇게 나온 이상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점검 실무인데요. 점검 실무는 지금 올해 5점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왕창 많은 점수, 많은 비중의 점수로 나오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잘 안 나오고 뭐 조금 나오고 하잖아요. 지금 시험이 이제 실무 위주로 뭐 바뀐다고 하는데, 이 뭐 그런 방향으로는 바뀌기 전에는 안 할 생각인지, 여튼 실무가 나와도 막 그 채점하기가 이제 좀 까다로우니까 좀 수월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뭐 보기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실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리는 거지만, 이게 뭐 희한한 뭐 이게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실무라는 게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된 것들,
예, 거의 이미 기출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일단은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이해하시고 그거를 내가 이해한 대로 또 이렇게 답안 작성을 또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암기법 따가지고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그 실무를 막 암기법 따갖고 막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암기법 따서 외울 게 하도 그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이해하시고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점검하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 실습실에 가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그거를 그리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암기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은 이제 두 과목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설계 시공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본 이론을 이제 튼튼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유형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같이 문제 1번 연결성성한 설비같이 그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그 누구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올해처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그런 시험 아직 안 보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있어요. 우리도 올해 지금 오늘 살펴봤지만 이 다 뭐 이렇게 봤던 유형들이거든요. 물론 어렵게 나오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유형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점수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지사 공부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냥 저도 이제 합격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넘기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서 복습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푸는 거 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거의 쉽게 얘기하면 외우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또 안 되겠죠. 막 또 꽈서 내면은 또 그 막 머리도 써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연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그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수록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출 문제 조금씩 변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서점에 가서 다 보십시오. 제가 뭐 그 책 쓰신 분들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정말 창의적인 문제를 그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은 뭐 시중에 그런 책이 많게요.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연습을 이제 하는 건 쉽지 않고 기본적인 어떤 내가 이제 익혀야 할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내공으로 그거를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어가지고 부분 점수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집 준비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공식집을 따로 공식을 정리하는 거 정말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핸드북에도 이제 수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학창 시절에 만드는 그런 오답노트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틀린 문제를 내가 문제 붙여놓고 그걸 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오답노트, 내가 어떤 문제를 풀면서 틀렸다, 물론 정말 완전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 몰라,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풀어봐야 되겠지만, 그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렸는데 좀 실수로 좀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노트가 하나 딱 노트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또는 어떤 뭐 공식집이 있으면 그 뒤쪽에다가 내가 문제 풀다가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린 거를 내가 어떤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 문제를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뭐를 실수했다, 이렇게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진짜 뭐 한두 페이지면은 그 오답노트 몇 장 안에, A4지 몇 장 안에 오답노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공식집 한번 쫙 보면서 공식 리마인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린 오답노트, 내가 이거 틀렸었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점검은요. 점검, 이 얘기는 점검 실무 행정에서 계산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 얘기거든요. 자, 기출문제. 점검 실무 행정에 기출이 된 계산 관련 문제는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수압 주어져서 방수량 구하는 그 문제가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 폐쇄력, 폐쇄력 측정한 계산하는 그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그 겸용일 때 수원 구하는 그런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요번엔 뭐가 나온 거예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예? 그죠? 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점검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설계 쪽에 약하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느 정도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좀 숙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점검 실무 행정에 무슨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너무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문제는 나오기 좀 어렵고요. 좀 간단한 문제, 그 방수압 주어지고 방수량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 설계 및 시공에 보면은 그런 간단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최대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지는 조금 요런 정도로만 일단은 아시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개강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저희가 관리사 2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1차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차도 또 만만하게 보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1차 떨어지면은 2차 응시조차 못하기 때문에 1차가 떨어지면은 2차 공부할 마음이 뚝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1차를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교재가 이제 10월 중으로 나올 건데 지금 한창 집필 중에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월 말 정도나 늦으면 한 11월 초 정도는 돼야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차를 언제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1차는 2차랑 같이 시작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2차가 공부할 게 많고 어렵다고 막 2차만 뒤집다 파다가 한 2달, 어떤 분들은 막 한 달 남겨두고 막 벼락치기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차는요, 그 쉽지만은 5과목이라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한두 달 안에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좀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기사 공부를 최근에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1차 초차인데 한두 달 안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두 달 안에 그 남겨두고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2차를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2달 남았네, 이제 1차 공부해야 되겠다. 2차 딱 제껴두고 1차만 쫙 하고 2달 동안 1차 쫙 해서 합격을 딱 했어. 책을 갖다 놓으면 다 까먹었어. 이렇게 돼요. 2달 2차 책 안 보면요, 우리 그 모의고사 봐봤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일주일만 안 봐도 막 가물가물한데 2달을 안 봐요? 그러면 여기서 휘발됩니다. 좀 과장된 그 말씀 얘기고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진짜 많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비추입니다. 자, 관리사 2차랑 같이 병행을 하셔서, 예를 들면 빡세게 한두 달 안에 2차를 준비할 거를, 그러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4, 5시간씩 한 2달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1시간씩 4달을 하시라는 거죠. 1시간씩 4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2차를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이제 다 수준이 또 다르시잖아요.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뭐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가 하루에 몇 쪽씩 나가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몇 번을 반복해야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2차랑 병행을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뭐 센세이션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데가 뭐 거의 별로 없긴 하죠. 제가 1차 개강을 해봤는데요. 충격 먹었잖아요. 이 1차가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몇 명 안 오시더라고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이제 수강료 받아서 이제 강사님 딱 들으면 끝입니다. 이제 적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강을 아예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오프라인 개강을 안 하고, 이 1차가 그러니까 딱 저도 저래도 이제 학원 안 가겠어요. 1차가 쉬우니까 그냥 뭐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사시면, 아직 이제 뭐 책 가격이라든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책이 지금 대략 보니까 책이 이론이 2권이고요. 이론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집이 1권이에요. 네. 1차가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권, 거의 제 계획으로는 한 3권 정도로 이렇게 되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예,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이제 책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집필을 이제 같이 했는데요. 강의는 요 최성호 관리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프로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1차 강의를 작년에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셨던 분이시고, 그 전에도 뭐 강의 경력이 이제 있으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잘 지도를 해 드릴 거니까요. 예, 뭐 필요하신 분들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 스타 강사님, 이광재 원장님, 밴드 스터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광고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죠? 다 아시죠? 이분 뭐 다 잘 아시죠? 이것들 다 읽어보셨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GS 1순환에서 5순환. 자, GS가 뭐 GS 편의점 GS냐 뭐 궁금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예요? 그죠? 그룹 스터디의 GS인데, 이게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광재 원장님께서 이제 법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법고시 예전에 이제 학원 이렇게 다니셨었는데, 그 사법고시 학원에서 GS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소방에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1순환 한 바퀴 돌고 2순환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1순환에서 한 바퀴 돌고 2순환에서 두 바퀴 돌고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자, 1순환은 거의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그죠? 화재안전 성능 기술 기준, 점검 실무, 점검 항목, 관계 법령, 설계 및 시공의 이제 계산 이론. 예, 여기가 이제 기본 과정 GS1 한 바퀴 이제 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S2 여기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통합천재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는 거는 자, 진도별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또 복습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복습,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습, 다섯 번째 복습. 이렇게 일단은 커리큘럼 상에 5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5번 반복하게 커리큘럼 상으로 되어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 이상 계속 반복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합격하려면 몇 번 반복해야 된다 그래요? 누가요? 10번 반복은요, 그거는 저 고승덕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객관식인 경우가 그렇고요. 객관식인 경우는 10번까지는 필요 없고 그 뭐 사법고시나 뭐 그거에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주관식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 나이 수만큼 반복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50세면 50번 반복해야 되고 60세면 60번 반복해야 되고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수험생 때 제가 이제 한번 내가 몇 번 반복하나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발을정자 써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합산을 못했는데 얼추 생각해보니까 진짜 몇십 번 반복을 한 거예요. 예? 몇십 번 반복이라는 것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요. 읽는 게 아니고 한 번 외우는 걸 한 번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많이 까먹죠.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두 번이고요. 그렇게 50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커리큘럼상 5번. 그런데 이거 한 번 할 때 그냥 한 번만 해요?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그 커리큘럼 나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라오시면 뭐 그건 뭐 개인차가 있는 거죠. 또 이게 또 몇 년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여튼 뭐 대략 자기 나이만큼 반복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 예. 그 기간이라든지 뭐 반복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개인차가 이제 있는 거긴 한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 GS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키지로 신청을 하시면 이제 10% 할인이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지금 카페나 뭐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10%인데 이게 패키지 1과 2가 있어요. 패키지 1은 기본반 과정 패키지라는 거고요. 패키지 2는 GS 2순환부터 5순환까지 그 패키지입니다. 두 과목반하고 점검반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설계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소방 공무원분들은 이제 워낙 그 적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뭐 굳이 패키지 들으실 필요 없이 뭐 과목이 2개만 들으면 되잖아요. 뭐 그 화전전 기술 기준하고 계산 이론, 그죠? 그리고 뭐 문제풀이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단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습 강의 뭐 열어드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합 천재하고 파이널 교재가 이게 이제 뭐 시중에서 이제 그 책만 팔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수강생만 이제 교재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교재 구매 후에 강의 취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밴드 스터디가 다음 달 15일부터죠. 다음 달 15일부터 화재안전 기준 그 설명 안 드렸네.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이제 개강이 되는 거죠. 다음 달 요거부터 이제 개강이 되는 겁니다. 화재안전 성능 기준 기술 기준 10월 16일부터 이제 8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8주 요 순차적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거 보면요. 자, 제가 그 학원을 이제 설립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그동안은 이제 저 혼자 이제 강의하고 모의고사 출제하고 채점하고 그 경영하고 책 쓰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강사님들 좀 이렇게 섭외가 이제 돼가지고 강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쪽에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 자, 그 전에 이제 그 학원 소방 학원은 이거 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수준별 커리큘럼이 이제 있는데요.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합격 과정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눴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없었고 그냥 기본 과정만 거의 있었는데, 기본 과정은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거 아까 우리 밴드에서 이제 GS 원순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박훈소방학원 제가 작년에 그 이제 점검 실무 행정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이제 설계 및 시공이 이제 없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점검 실무 행정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설계 및 시공 준비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광재 원장님 강의 들으시라는 거죠. 이광재 원장님 계산 이론 이제 통합 천재 진행하니까요. 학원에서는 점검 실무 행정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 일단 아시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점검 실무, 점검 항목, 법령 요 세 개가 점검 실무 행정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커리큘럼이잖아요. 기본 강좌. 그 다음에 요 기본 강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진도별 모의고사, 자 진도 누적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모의고사 단계가 많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기본 강좌를 이미 수강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기본 강좌는 듣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독학으로 했는데 점수를 뭐 시험을 봐보니까 한 3, 40점 나오더라. 뭐 그래서 나는 뭐 기본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문제풀이반 바로 들어가도 돼. 그러신 분들은 자 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진모, 누적, 전모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격 과정, 이것은 이제 레벨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나는 문제풀이반도 필요 없이 그냥 그냥 달달달달 혼자 하면 돼. 이런 분들은 그냥 모의고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4단계입니다. 뭐 이렇게 모의고사가 많아?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설계 시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광재 원장님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요한데요. 학원 강의 구성. 지금까지 이제 제가 혼자 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좀 세분화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암기법 강의는 제가 이제 암기법에는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뭐 점검 실무, 그 다음에 법령 이런 거는 이제 현장 강의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관리사님들 뒤쪽에 가서 이제 요 분들 이제 프로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현장 강의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장 강의를 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실무 경력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강의 경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강의를 또 잘하세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암기법 강의를 하는데, 저는 현장 강의가 아니고 이제 동영상 강의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잘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 외우는 거를 이제 제가 그 암기법을 동영상 강의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저는 이거 플러스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학습 관리를 합니다. 학습 관리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일공부, 일테스트, 뭐 주간 테스트, 질의응답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 문제 출제는 이제 제가 합니다. 저가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및 채점, 이것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이분들이 그 도움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좌 소개는 뭐 기본 강좌는 다 아시잖아요. 자, 다 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재는 다 학원 교재, 밴드 교재 모두 다 뽀개기 교재를 합니다. 무슨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 뽀개기 뭐 이런 그 교재들이 있죠. 예전에는 학원 교재, 밴드 교재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뭔가요? 또 이거는 뭔가요? 뭐가 다르나요? 계속 질문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뽀개기 교재를 기본 이해를 위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암기법 알려드린 데잖아요. 그거는 우리 학원 강의에서는 제가 암기 핸드북, 아까 말씀드린 그 암기 핸드북으로 암기를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릴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실무, 점검 항목, 법령 이런 것들도 다 기본 강사님들이 진행을 하시고, 제가 암기법 지도해드리고, 제가 이제 학습 관리로 매일매일 맨 위에 그 우리 그 있잖아요,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들
공부 그냥 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이제 문제풀이는요. 문제풀이는 이제 이 기본 강좌에서는 뽀기 교재로 기본 나가고, 그 다음에 암기 핸드북으로 암기법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좌 들으신 분들은 문제풀이를 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강좌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북으로 나가는 게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점검실무행정에서 문제풀이는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계 및 시공에서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점검실무행정에서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답 있는 거를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실무행정에서 문제풀이는 그 문제답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은 필요가 없죠. 기본 과정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본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풀이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 들으신 분들이 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은 이제 다 됐고, 예,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일단 그 기본 과정을 하시는 분들, 또 심화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3단계 모의고사입니다. 예, 3단계 모의고사. 그래서 진도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범위를 8등분 해가지고 매주 한 8등분해서 8분의 1, 그 정도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암기력을 올려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도 누적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등분해서 이제 그주거 나갔었는데, 이제 누적 모의고사, 예전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갑자기 시험 범위가 8배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넣은 겁니다. 누적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는 1, 2주차 합쳐서, 3주차는 1, 2, 3주차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암기 수준을 이제 올려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반에서는 이거 3개 플러스 요 하나를 더합니다. 이 하나를 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오로지 모의고사 한번 보면 돼 해서 모의고사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기간이 남아가지고, 예,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주, 84, 32, 32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합격반은.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기본반들은 83, 24, 24번의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수준을 이제 본인이 잘 아실 텐데, 그 본인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의 이제 공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현장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한 이제 이해를 위한 이론 강의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법 강의는, 자, 제가 이제 동영상, 요 수업이 이제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집에 가서 보시든지 뭐 가면서 보시든지, 그렇게 이제 그 암기법 강의를 제가 동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를 이제 할 거예요. 뭐냐면, 일일 공부를 올려드리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수업을 들으시죠. 그 다음에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제 공부를 하시지만, 이제 그 다음 주 주중에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 안 하시진 않을 거죠?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8시에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 뭐 둘 중에 한 날에 이제 수업들은 그 내용 이론 듣고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고, 암기법 이제 들어서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 아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예, 토요일 일요일 날도 좀 외우시기도 하고,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시간 투자해서 또 외우십시오. 그리고 주중에는 그걸 또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공부를 아침에 이제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일 공부에 대한 이제 음성 녹음 파일을 이제 제가 녹음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내 목소리보다 박호순 원장 그 목소리가 더 뭐 듣기 좋은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제 녹음 파일로 하셔도 되고, 나는 저 사람 목소리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녹음하셔가지고 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할 때 또는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런 때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막 유튜브 막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예, 이 음성 녹음 파일 이렇게 귀에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 10시에 아침에 올려드렸던 일일 공부에 대해서 이 일일 공부 내용 중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제가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내가 이제 주중에 열심히 한 그 외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안 보고 답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도저히 못 외웠다. 그럼 뭐 보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외우셔도 되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이런 걸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별거 아니지만 이제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밴드에서는 그 이광재 원장님 그 밴드 스터디에서는 이게 매일매일 강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강의를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이광재 원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를 이제 듣고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그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밴드 스터디는 그날 강의 듣고 내 걸로 소화하고 그러면은 거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밴드 스터디에서는 주간 테스트만 합니다. 주간 테스트. 그래서 그날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그렇게만 이제 보거든요. 토요일날. 밴드 스터디는 거의 일일 테스트가 그냥 강의 들으시고 거기서 이제 뭐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는 뭐 꼭 외우세요.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거 하시면은 그게 거의 뭐 일일 공부 뭐 일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학원은 토요일날 수업을 진행하니까 일요일날 그 주중에는 그렇게 일일 공부 일일 테스트 이게 이제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제 밴드 스터디는 매일매일 강의를 올려주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서 밴드 스터디는 이제 주간 테스트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나? 자, 개강 일정. 이거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되니까요. 이게 기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심화반, 문제풀이반 해갖고 모의고사 쭉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다음 달 중순에 이제 화전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요게 이제 진행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토요일에는 이정민 강사님,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최소호 강사님이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요거 끝나고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 기본 강의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이렇게 수강을 이제 언제야 3월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서는 기본 강의는 요거 다음에 진모, 누적, 전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3월달에 끝나면 3월달에 끝나서 이제 5월, 7월, 9월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은 1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즉 합격자 발표 딱 나고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1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문제풀이, 그 다음에 진모, 누적, 전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1월부터 시험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반은 나 문제풀이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실력이 이만큼 돼가지고 난 모의고사 보면 돼.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B반입니다. B반. 모의고사 B반. 자, 진모, 누적, 전모. 그래도 이게 그 한 3개월 남거든요. 그래서 2개월인가? 그래서 이제 파이널 전모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